예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코인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오늘은 뭐 스와이프나 솔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디파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. 최근에 일련의 사태가 좀 발생했잖아요. 루나나 앵커 프로토콜. 그리고 이런 디파이 생태계에 위험이 되는 요소들을 조금 알아보고 여러분들한테 좀 재미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. 코인에 관심이 있다면은. 우선 이 디파이에 관련돼서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코인은 이제 비너스 프로토콜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. 이 비너스 프로토콜은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위에서 구동되는 프로젝트라서 아마 바이낸스가 이제 서포팅을 해주는 중점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보면 돼요. 이 비너스 프로토콜은 대표적인 디파이 프로젝트고 여기 위해서 일련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거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. 물론 이 비너스 프로토콜 말고 요것과 연관지어서 이제 루나나 요번에 사태가 일어난 앵커 프로토콜에 관련돼서도 이제 함께 다뤄보려고 해요. USD도 당연히 연관이 있겠죠. 이게 비너스 프로토콜의 메인 화면인데요. 메인 화면이라기보다는 웹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. 설명드리자면은 이렇게 서플라이 마켓 예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 예치를 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이자율을 주는 요것도 나와 있고요. 또 버로 마켓이라 해고 빌릴 수 있는 거, 그러니까 이제 스와이프 코인을 빌리거나 아니면은 테더 혹은 BUSD를 빌려가지고 이제 이거는 대출 이자금이죠. 이제 대출을 얼마만큼 갚아야 되는지 요게 나와 있는 마켓이라고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. 뭐 복잡하게 많이 알려드리면은 이것도 한도 끝도 없이 영상 길이 엄청 길어지니까 우리 오늘 중점은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를 조금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만 중점을 둘게요. 이 비너스 프로토콜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위에서 구동되는 이제 프로토콜이고요. 총 두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. 일단 그래프를 보면서 좀 알려드릴게요. 이게 비너스 프로토콜이라 그랬고 XVS라 그래갖고 이 비너스 프로토콜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이에요. XVS 여기 있죠. 여기 코인 마켓캡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. XVS라고 해갖고 두 번의 큰 파동이 있었어요. 여기 총 두 번의 엄청 큰 이제 거래량이 발생을 했어요. 한 번은 1월 이제 2014년도 1월쯤에 발생을 했고 또 한 번은 2021년도 5월 이제 19일, 18일, 19일 여쯤에서 한 번 더 발생을 했어요.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은 이때 트랜잭션이란다. 이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면은 엄청나게 매도세가 많아졌죠. 보면은 거의 한 34%가 지금 4시간 봉분이니까 8시간 만에 34%가 빠진 거예요.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선 비너스 프로토콜의 대출 기능부터 먼저 좀 알아볼게요. 컬렉터럴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XSP만큼 담보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. 이 서플라이 밸런스에 나오면서 만약에 XSP가 지금 1달러라 그러는데 내가 100개를 가지고 있어요. 그럼 100달러의 서플라이 밸런스가 되는 거고요. 이 버로우 마켓은 그 서플라이 밸런스, 즉 내가 100개 XSP 100달러어치를 예치한 만큼 제가 빌려갈 수 있어요. 그 빌려갈 수 있는 퍼센트는 여기 나오는데 이게 과거에는 60%까지 대출이 됐어요. 근데 이제 80%로 변경됐다가 다시 60%를 내려갔는데, 즉 내가 100달러어치의 XSP를 여기다가 서플라이 해놓으면은 60달러어치를 이제 버로우 마켓에서 제가 원하는 거 이제 뭐 60달러치 XSP를 다시 빌릴 수도 있는 거고, 그래갖고 또 다시 서플라이 마켓에 넣을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은 USDT 혹은 BUSD, BNB 혹은 비너스 코인 같은 거를 빌려가지고 이제 저희가 또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에요. 그러니까 즉 내가 담보물을 설정해 예치를 하고 그 담보물에 맞게끔 60%면 60% 최대, 만약에 80%면 80%만큼 이렇게 빌려갈 수 있는 시스템이죠. 근데 이 4월 언제냐 이게 1월 1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옛날에 스와이프 코인에서 스와이프 지갑 내에서 캔이라는 코인을 발행을 한 적이 있어요. 이 캔이라는 코인을 맨 처음 당시 스와이프 지갑 커뮤니티 내에서 판매를 했었는데 이 0.02달러의 개당 한 개당 판매를 했었어요. 근데 이 스와이프에서 이 캔 코인의 사용 용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캔 코인을 뭐 바이낸스나 아니면은 뭐 어디다가 상장시킨 게 아니라 이 비너스 프로토콜 위에다가
상장을 시킨 거예요. 즉 서플라이 마켓에도 상장을 시키고 보로우 마켓에도 상장을 시킨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스와이프 지갑에서 캔 코인을 산 사람들은 이제 서플라이 마켓에 캔 코인을 이제 지불을 하고 캔 코인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보로우 마켓에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였죠. 근데 문제가 뭐가 되었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맨 처음에 캔 코인은 0.02달러에 발행을 했어요. 근데 여기 비너스 프로토콜에서 상장을 됐을 시 여기에서 그 캔 코인의 가치는 0.35달러, 즉 한 17배가 더 높게 측정이 돼갖고 상장이 시켜진 거예요. 즉 0.02달러에 산 사람들은 서플라이 마켓에 만약에 내가 그냥 쉽게 그냥 1달러의 캔 코인이 발행이 됐다고 봅시다. 근데 여기 비너스 프로토콜에는 이게 10달러의 가치를 갖고선 서플라이 마켓에 상장이 돼버렸어요. 그러면은 나는 1달러의 캔 코인을 10개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여기다가 예치를 시켜놓으면은 나는 10개니까 10달러니까 그거의 10배, 즉 100달러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예치금을 측정받은 거예요. 그 다음에 그 100달러를 갖고 있는 거에 60%, 즉 60달러어치를 버로우 마켓에서 뭐 BNB면 BNB, 뭐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사간 거예요. 그 사람들이. 이 사태를 사람들이 눈치를 챘어요.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플라이 마켓에서 자기 자산을 다 빼가게 됩니다. 그러면 이 서플라이의 자산이 없다 보니까 이 풀 자체가 사라져서 뱅크런이 발생한 거예요. 즉 캔 코인을 맡겨놓고 이거를 대출을 여기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다 빌려가는데 그 빌려줄 금액이 더 이상 없다는 거죠. 그 사람들한테. 그렇게 해서 뱅크런이 발생을 했는데 비너스 코인 자체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서 그때 가격이 엄청 떨어지게 돼버린 거예요.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스와이프 팀에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충당을 해줬어요.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서플라이 해주면서 그 뱅크런 사태, 비너스의 뱅크런 사태를 막고선 이제 다시 서서히 이 가격대가 보시면 회복을 해가죠.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고 일단 첫 번째 사건을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스와이프 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어요. 스와이프 코인을 스와이프 내에서 캔 코인을 발행하고 그 캔 코인의 과도한 맨 처음 초기 코인 가격 설정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캔 코인을 통해서 높은 대출금을 받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대출을 두려워서 뱅크런 사태에 두려워서 모두 너도 나도 코인을 다 빼가다 보니까 뱅크런 사태가 발생을 하고 지불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스와이프 즉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이제 대출하거나 어떤 코인을 가져가야 되는 사람들이 발생했는데 그 코인 금액을 스와이프 이제 재단에서 전부 다 메꿔준 거죠.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통해서.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사건은 일락이 됐어요. 그 다음에 한 번 더 큰 사건이 발생하죠. 이제 거래량이 엄청나게 여기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죠. 이때도 4시간 봉분이니까 단 8시간 만에 가격이 75달러에서 이제 144달러, 즉 100%가 올랐다가 다시 한 번에 쭉 거의 44달러니까 반에 반토막이 나버린 사건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여기서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이때는 스와이프 팀에서 마무리가 됐어요. 그러면서 쭉 디파이 이제 바이낸스 프로젝트로 나온 디파이 프로젝트로서 이제 인기를 얻어가면서 XVS 이때 당시에 이자율이 엄청 높았어요. APY라 그래갖고 초기 투자자들은 거의 APY가 100%가 넘어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. 그래갖고 사람들이 많이 이 비너스 프로토콜의 서플라이에 이제 비너스 코인을 이제 담보금을 설정하고 그러니까 비너스 코인을 산 다음에 담보금을 설정하고 또 버로우 마켓 가갖고 비너스 코인을 또 담보를 받은 다음에 여기 볼트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APY가 나와 있어요. 이걸 스테이크 했을 때 APY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 금액이 지금은 14%인데 그때 당시에는 뭐 80%, 100% 이러니까 이것만 스테이킹해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던 와중에 이 XVS에도 이제 비너스 코인에도 큰 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때 당시에 여기까지의 당시에 총 발행량이 한 1000만 개 정도가 있었어요. 근데 그 중에 한 330만 개를 갖고 있던 고래 지갑이 있었어요.
즉 총 공급량의 거의 한 30%를 갖고 있는 고래가 있었죠. 물론 이 고래는 이때부터 아마 추정하기로는 자전 거래를 통해서 물량도 모아가면서 이렇게 가격을 상승시켰던 걸로 보여요.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 비너스 프로토콜은 원래 투자자의 안전을 위해서 60% 담보금의 60% 이상은 대출을 해주지 않았어요. 이때 대주주였던 330만 개를 가지고 있던 지갑의 대주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. 우리 XVS의 담보금 대출을 60%에서 80%로 늘리자, 이 의견이 나온 거예요. 여기 프로포설이라고 해서 보이시는 거 있죠? 이건 비너스 프로토콜에서 이제 뭔가 안건을 선정할 때 이제 제안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투표를 하게끔 돼 있어요. 이제 이 투표권자들은 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이겠죠. 이 VIP22 해가지고 Increase Qualified Access Collateral Factor이라 그래가지고 이 안건이 뭐였냐면은 우리 대출 비율을 늘리자. 이제 5월 6일 날 60%에서 80%로 늘리자는 안건이 올라오고 여기에 패스드 됐다는 거, 통과를 됐다는 거죠. 통과를 한 표가 90만 표고 이거에 반대하는 표가 27개밖에 안 됐던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안건이 통과돼서 썸머리 보면은 모든 코인은 아니지만 거의 다 모든 해당되는 코인들에 대해서 대출 비율이 60%에서 80%까지 올라가는 이 안건이 통과가 돼요. 그 다음에 통과가 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렇게 쭉 가다 여기 발생하는 지점 보이시죠? 보이시면은 여기서 특정 세력이 가격을 확 올려버립니다. 여기까지 144달러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 가격 올려버립니다.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여기서 그 전에 말했지만 이 1000만 개에 발행한 사람 중에 거의 380만 개를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. 그 380만 개의 비너스 코인을 갖고 있던 사람이 여기서 풀대출로 80%에 해당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출을 받아버립니다. 보시면은 이게 그때 그 지갑의 주소인데 어떤 사람이 40만 개의 XVS를 이제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간 게 12,000개의 이더리움을 대출을 받아갔고 이 사람은 190만 개의 이제 비너스 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비트코인 4,150개랑 이더리움 9,600개를 받아가고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190만 개, 이 사람 140만 개의 비너스 코인을 이제 예치를 하고 비트코인만 이제 3,500개 그리고 이더리움만 4,000개를 가져갔어요. 총 비트코인만 거의 한 7,000개를 가져가고 이더리움만 거의 한 2, 3만 개를 여기서 대출을 받아간 거예요.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비너스 코인 한 개당 144달러였어요. 근데 이거를 380만 개를 갖고 있었어요. 그 사람들이 80%에 해당하는 모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갖고 말씀드렸듯이 80%에 해당하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100개의 담보물이 있는데 이 대포의 담보물이 80%에 해당하는 80개의 비트코인과 바꿀 수 있었어요. 근데 이 담보물이 가치가 하락해서 80 비트코인의 가격과 근접하게 되면은 이 비너스 프로토콜은 이 담보물을 가져가다가 시장에 팔게 돼 있어요. 왜냐하면은 이 서플라이 해준 사람한테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80개에 대한 비너스 코인이 강제로 청산이 당하게 되는 거고 이 빌려간 거 80개의 비트코인은 이 사람이 가져가고 내 담보물은 비너스 코인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. 이때 이 사람들이 380만 개의 담보물로 받아간 비트코인 몇천 개와 이더리움 몇만 개를 갖고 이 사람들이 그냥 시장에 비너스 코인을 던져버립니다. 그러면은 20%에 해당하는 즉 비너스 코인이 114달러가 됐을 때 모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380만 개의 비너스 코인이 청산을 당한 거예요. 그리고 그 사람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가져간 거죠. 그리고 그 114달러 밑에 이렇게 쭉 떨어지죠. 이 모든 비너스 코인에 대한 손실률은 그 사람들은 보지 않은 거예요. 왜냐? 그 사람들은 이미 담보금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가져간 거죠. 이 사태로 시장에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거의 다 이제 비너스 프로토콜에서 사라졌고 이제 그들이 맡겨놓은 담보금 380만 개에 대한 비너스 코인이 계속해서 팔리는 거예요. 무진장 끝도 없이.
왜냐 청산을 당했잖아요. 그 가치가 담보물의 가치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프로토콜 자체적으로는 그 비너스 코인을 계속해서다가 시장에 판 다음에 그걸 다시 충당을 해야 돼요. 담보물들을. 그렇기 때문에 거의 30%에 관한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 거예요. 근데 이제 380만 개만 청산이 당한 거냐? 그게 아니죠. 가격이 계속 떨어지잖아요. 만약에 담보를 80%로 잡은 사람들은 당연히 114달러 때 다 청산이 됐겠고, 뭐 절반만 잡았어도 담보금이 뭐 50%만 해도 지금 떨어진 것만 봐도 70% 이상이니까 담보금 설정을 30%까지 잡아놓은 사람도 죄다 청산을 당한 거예요. 이전에 말했듯이 이게 스테이킹 피가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너스 코인을 많이 사다가 스테이킹도 하고 대출을 받아가 또 스테이킹을 했어요. 근데 이 대출을 받았을 때 담보금 설정을 이제 80%로 해놓은 사람들은 비너스 코인이 청산당하면서 다 쏟아지게 되고 시장에 팔리게 된 거죠. 심지어 안전하게 대출받았던 30%조차도 청산을 당해버린 거예요. 끝도 없이 매도 물량이 연쇄 청산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.